학부를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통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ATM부터 시작해서 MSP, 캐리어회전에 OXC 등 광전송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국내 컨설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 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oT 자격증부터 네트워크, 정보통신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준비된 정보통신 기술사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였습니다. 업무 중에 바쁜 일이 생기면 기술사 공부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 기술사 공부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IoT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 기사라든지 무선설비 기사를 꾸준히 자격증 시험을 봤으며 이를 통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면접 장소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사가 되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기술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사 외에 전기라든지 소방, 건축 등의 기술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그분들은 기술사라고만 하지 어떤 기술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술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 업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사를 취득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컨설팅, 구축, 설계 등에 대해서 타 기술사들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리딩하세요? 예, 리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망을 설계하거나 네트워크 구축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가 입찰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우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가격적인 입찰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통신망 설계 최적화라든지 안정성, 보안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망 구축을 리딩하고 싶습니다. 기술사가 감리나 그런 입찰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기술사가 감리 입찰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술사 아닌 부분이 감리하시는 거와 이 차이점을 말씀하시나요? 예. 현재 정보통신 기술사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기술사법에 보시면 잘 면접관님 아신 것처럼 100억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 70억 이상은 특급 감리원 또는 그 이하는 고급 감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확한 감리원에 대한 숫자라든지 정확한 감리원 프로젝트 대비 정확한 투입 인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술사 특급 감리원만 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 기술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 공사 감리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법이라든지 법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좀 더 정교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5G 농어촌 공동망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은 없지만 제 옆에 팀이라든지 타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5G는 서버 6기가 대역과 28기가 대역이 있는데
28기가 대역에 그 100MHz 할당을 해서 SKT가 28.1기가에서부터 28.9기가 그 이외의 대역을 이제 5G 특화망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어촌이라든지 지역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를 들어서 유선의 사설망처럼 5G의 특화망을 구축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특화망보다는 정부에서 3.5G 소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3사가 공동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 막고 공동으로 구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면책님 죄송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농어촌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특정 벤더의 특화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경험이 별로 없고요. 전자신문이나 그런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나 경험 뭐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농어촌이라든지 외곽 지역에 대해서 통신망을 구축할 때 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서로 통신 3사에 대한 어떠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파수 클린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주파수 클린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파수가 제가 위성을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L밴드, S밴드, C밴드 대역 등이 있고 그 중에서 1기가에서 10GHz 대역에서 위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G가 진행되면서 3.5GHz 대역이 위성통신 대역하고 충돌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방송이라든지 외부의 NHK라든지 위성방송을 안정적으로 수신하기 위해서 별도 클린존을 줘서 위성 이동통신과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는 구역을 별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린존을 운영함으로써 5G 주파수 대역과 위성 주파수 대역이 겹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용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가 계약한 서비스 레벨하고 상당수 차이가 나서 좀 언론에서도 이슈화가 되는데 사용자가 계약한 서비스 등급 레벨에 못 미쳤던 이유와 그것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면접관님 질문은 주로 SLA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SLA와 최근 일어났던 어떤 인터넷 사용자의 품질 미흡 문제 이거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그 기사를 봤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인터넷 쪽은 우리가 베스트 에포트만이라고 해서 크게 전용해선과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전용해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10메가든 100메가든 가입을 하면 그 대역을 보장을 하는 거고, 일반 인터넷 가입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메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트래픽이 몰리거나 그러면은 체감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초고속 100메가를 가입하는데 왜 100메가가 안 나오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사에서는 QS라고 하는 장비를 둬서 별도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는 망 내에서는 네트워크 퍼포먼스라든지 가입자까지는 QE라든지 해갖고 네트워크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초고속 부분에 대한 어떤 속도와 통신사가 제시하는 속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점이 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예, 제가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이제 ATM을 했을 때는 그러한 그 대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CIR이라든지 EIR이라든지, VIR이라든지 등급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같이 그 IP에서도 뭐 골드라든지 실버라든지 브론즈라든지 해서 가입자 이제 등급을 보장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을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그 QS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서는 그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대역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기술로 해서 지속적으로 트래픽 대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진이 뭐죠? 네, 그 무선에서 그 발진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발진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떠한 입력 소스가 없을 때 스스로 동작하는 부분. 그럼 공진. 예. 공지는 저희가 이제 주파수를 공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M이라든지 AM에 내가 수신하고 싶은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그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진 현상은 주로 어디에 응용을 하죠? 예. 사실 제가 공진에 대한 경험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공진을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이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뭐 RLCG 뭐 그런 성분과 관련돼서 주파수 부분을 일치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테나와 미모의 차이가 뭐죠? 네. 그 스마트 안테나와 이제 미모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송신, 수신에 대해서 뭐 안테나 수를 늘려서 많이 보내거나 많이 받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 2x2라든지 4x2라든지 그런 안테나에 좀 늘리는 기술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안테나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안테나 내부에 뭐 DSP라든지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향성이 특별히 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래픽에 대한 빔포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향을 줘서 안테나의 성능, 송신, 수신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빔포밍 안테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실 좀 정확하게 좀 긴장이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브로사이드랑 엔드파이어 쪽인가요? 그거 어레이 안테나 예. 빔포밍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레이 안테나만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QoS 기술 중에 스락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QS의 수락 제어가 컨제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래픽 쉐이핑과 트래픽 컨제스션 쪽이 있는 것으로 현재 기억이 되는데, 트래픽에 대해서 일정한 대역을 서비스해주는 그 기술을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4G와 5G에서 OFDM을 사용하는데 OFDM의 특징 5가지만 설명해봐요. 직교 현상을 일어나다 보니까 서브 캐리어에 대한 피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 FDM 대비 OFDM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현이 어렵고, 일단 그 3가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OFDM을 4G나 5G에서 OFDM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경험은 하진 않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한 부분이라서 다소 부족한 수 있는데 일단 간단히 제가 제가 질문 잊어버렸습니다. OFDM의 방식을 5G하고 4G에서 선택한 이유, 어떤 장점이나 이유. 예. 죄송한데 WCDMA에서 이제 멀티미디어가 증가하다 보니까 OFDM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트래픽이라든지 이제 동영상에 대한 이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FDM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OFDM이 나온 것으로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주전공이 아니라서 답변이 좀 부족한 점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5G에서 그 URLC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5G에서 크게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URLC에서 unreliable 네, 서비스고요. 주로 이제 에러율이 10의 마이너스, BR이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에러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URLC는 신뢰성 있는 통신하고 네.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술인데 그걸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스마트 팩토리는 시간이라든지 저지연성이 매우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딜레이할 경우 공장이 멈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5G의 URLC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연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의 기본적으로 TSN이라고 해서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로 해서 구성이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클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IEEE 1588 버전 2를 적용을 해서 클락을 인식시키고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시간 다 시간 됐어요? 됐습니다. 네.